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이었어요. 네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오동훈 네네, 변호사와 함께 김용 전 부원장 관련된 재판 얘기해봤는데 이와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이 재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와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심각하게 보고 관련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오늘도 오동훈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동현 변호사가 열심히 이제 뭐 이렇게 웹자원 만들어 돌리시더라고. 제가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 홍보를 해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사건에 들어오셔서 대해서도 좀, 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네.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볼 수 있도록 단톡방에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네. 뇌물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김만배 씨의 무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죠.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 되겠어서 오늘 이제 특별히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 오동훈 변호사 모셨는데 자 일단 요 문제부터 아까 뭐 김영남 전 의원과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전원 합의체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관련된 공직선거법 네. 이걸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를 당일날 하고 내일 또 한다고 그래요. 네네, 어떻게 오늘, 보세요? 네. 오늘 어떻게 네네. 보세요? 그거는 일단 뭐 지금 상당히 이례적이고 절차가 너무 네, 빨리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있잖아요.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우려를 좀 하시거든요. 예, 20일에 이제 소부 제 2부에 배당이 됐는데 배당되자마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의체 회부를 했고 네. 그날 바로 첫 심리를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제 두 번째 속행해서 그러니까요. 두 번째 심리를 여는데 예, 보통 여태까지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가 열리는 절차들을 보면은 뭐 소부에서 좀 담당하기에는 좀 더 뭐 너무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거나 중요한 사건 또 소부 내에서 뭔가 의견이 좀 갈려가지고 예. 전원 합의체 해부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뭐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하는데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소부의 배당이 되자마자 실질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검토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보통 전원합의체가 보통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 셋째 주 목요일. 네네 예.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네 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하고 또 그 열리는 과정에서 뭐 또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 절차도 좀 맞아요. 있고 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이 건만 너무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조금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그동안 또 해왔던 행태들 때문에 네. 조금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분석이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네, 대법원에서 뭐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우리가 네, 알 수는 그렇습니다. 없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무죄로 확정을 해주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니면 이게 파기환송을 하든 네,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빨리 한다는 것이 네. 아까 김용남 전 의원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 이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 네, 왜냐하면 네. 항소심 재판과 무죄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유죄로 바꾸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렇죠.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얘기도 네.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신속하게 결정이 네, 난다고 네, 하면은 네, 네. 제 생각에는 뭐 상고기각, 네, 그러니까 상고기각. 항소심대로 무죄 네. 확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선택지가 네. 없다. 만약에 네.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은 네, 네. 항소심 그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야 내려보내는 되는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안 거거든요. 되죠. 지금 전원 합의체 회부되면서 물론 네, 네.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 본인 회피했죠. 회피했으니까 12명이서 이제 전원 합의체 심리를 거치는 해야 건데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항소심 판결이 전부 다 12명이 만장일치로 이게 잘못됐다 판단할 리는 뭐 그렇게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려워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거고 서로 간에 논쟁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님 그 도지사 시절에 네. 그래서 때도 뭐 한 대법원에 대고 전화합의체로 회부되면서 한 9개월 가량 걸렸었거든요. 네. 무죄 취지로 취지로. 될 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뭐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상고기각 검찰 상고기각의 항소심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것 외에는 뭐 파기환송을 한다거나 뭐 파기자판은 당연히 불가능한 파기자판은 안 되고요.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파기환송은 그렇게 절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수는 없다.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 결국은 이렇게 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만약
대선 전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나온다면 무죄 확정으로 그러니까 네네 그럴 가능성이 네. 공소 기각인가요? 뭐라고 상고 기각. 상고 네네. 기각. 검찰 상고 기각. 기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네네. 만약에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지만 네네. 그거는 대선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게 된다고 네네. 하면. 하게 된다면 6월 예. 3일까지 지금 이제 40일 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았어요. 예. 그 사이에 지금 왜냐면 항소심 판결을 뭐 다들 내용을 아시겠지만 네. 저도 너무 꼼꼼히 다 한 100페이지 이상 네, 그 되는 정도 판결문을 돼요. 네, 네. 꼼꼼히 제가 다 봤는데 너무 자세히 썼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1심 판결이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집어가면서 너무 자세히 썼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가 네, 어렵다. 이걸 뒤집기가 40일 만에 네. 이게 뭔가 항소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하라고 내려보내기에는 시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 저는 힘든 그렇게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진짜 뭐랄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네, 네. 파기환송을 대선 전에 한다 하더라도 네네. 파기환송이 되면 고법에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 당선되는 데까지는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죠. 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고 기각될 거라고 저는 네, 저도 뭐 그렇게 확신을 생각합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예. 뭐 만약 정말로 만에 하나 뭐 파기 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고등법원에서 또 심리를 해야 해서 되잖아요. 고등법원 선고가 돼야 되고 네. 다시 또 상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번 시간이 대선하고는 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안 네, 하시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은 너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혹시나 네, 네. 또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데 네, 네.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네,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게 이게 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네.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을 검찰에서 상고를 했는데 네. 그러면 2부 소부에 배당이 됐는데 갑자기 대법원장이 전화비체로 회부하면서 네. 오히려 지금 좀 국힘 측에서는 네. 이봐 뭔가 항소심이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죠. 대법원에서 뭐 이렇게 전화비체 회부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주장할 것 그렇게 같거든요.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예. 또 대선 국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뭐 지금 현재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다가 후보. 예, 또 예. 당선 가능성도 가장 가장 많은 높죠. 유력한 현재로서. 후보를 지금 대법원에서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론을 좌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대로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맞죠.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이 대법원에서 특히 네, 조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네. 대법원장이 잘못한 판단이다. 잘못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방금 비슷한 말씀을 하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향을 네. 얘기하면 뭐 저는 뭐 별로 성향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신속 재판을 자꾸 고집을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633 원칙을 지켜야 된다. 네, 근데 1심, 2심이 다 그 기간을 그렇죠. 넘겼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대법원에서 굳이 그리고 3개월을 꽉 채우면 6월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대선 끝나고 해요. 네, 네. 그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뭐 심리를 빨리 하겠다고 막 언론에 얘기하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이재명 그렇지. 후보를 네, 공격하는 네. 이런 네.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을 피해야 되는데 논란의 맞습니다. 중심에 네. 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